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11시 20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분들한테 쭉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네요. 자, 현황님 오셨고요. 예, 개금님 오셨습니다. 파도의 주인님, 카드깡이라고 하셨는데, 뭐 카드깡이죠. 근데 카드깡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카드깡 그거 어디서 했어?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예, 왜? 그 장면을 내가 봤거덜라. 네. 진짜 그걸, 지금 생각해보면 좀 황당한 대목인데, 예. 근데, 봤어요. 진짜로 봤어. 검찰은 아마 이 얘기를 제가 할 거라고 알았다면 제 앞에서 그런 거 안 들켰겠죠. 근데 참 그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도 생각 안 했던 거고, 그 사람들도 글쎄요, 뭐 들킨다고까지도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요 얘기를 제가 뭐,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히 드릴게요. 예. 자, 뭐, 제가 드리는 얘기, 뭐, 여러분들도 금방 아실 거예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뭐, 아시는 분들은 뭐, 금세 아실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맨 먼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좀 할게요. 검찰 특활비 그 식당에 가면 흔적 찾을 수 있다는요, 맨 마지막에 주제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 기다리실 만한 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탈당입니다. 뜻이 달라서 안 된다. 이상민 탈당? 아니면 분당?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상민은 탈당을 할까요? 아니면 탈당은 뭐 혼자서 가야 되니까 어려우니 당을 쪼개려고 할까요? 탈당? 분당?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요, 이상민 의원의 입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상민 의원이 뭐 YTN에 출연을 했죠. 그래서 신율의 뭐였나? 하여튼 신율 씨하고 신율 교수하고 뭐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거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뭐 앞으로 민주당의 뭐 방향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윤석열하고는 어떻게 싸울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 보면은 언론들이 좀 야비하다 싶은 게, 이상민 의원이 되게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딱 이 부분만 딱히 그 보도를 하는 기사로 쓰는 내용들은 딱 뭐냐면, 이상민이 윤석열 비판한 거는 하나도 안 써.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상민 같은 사람이 비명대에 이게 낙지들 보면서, 니들은 왜 맨날 윤석열은 욕 안 하고 이재명만 때려잡으려고 그러냐라고 비판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이 얘기한 거에 90%는 윤석열 비판한 거고 10%만 이재명 얘기를 한 건데, 그것만 딱 잘라서 기사를 쓰더라. 그러면 되게 좀 한편 억울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억울할 게 없지. 뭐 그럴 줄 몰랐나? 그럴 줄 모르고 거기 갔나? 그리고 뭐 이게 한두 번이면 아이고 그래, 언론에 그 악마적 편집 때문에, 악마의 편집 때문에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이해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 한두 번이냐고. 심심하면 나가서 말하는데, 심심하면 나가서 말할 때마다 이런 사달이 벌어졌으면 나 같으면 조심하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뭘 말한다? 자신들도 그 내용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90% 윤석열 비판한 것은 기사에 안 나가도 10% 이재명 비판한 것은 바로 기사에 나가고 동시에 내가 뜬다, 뭐 이렇게 생각할 테니, 뭐
그거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어쨌거나 이상민 의원이 이 신율에 뭐 들어가요? 그 제목이 뭔가요? 하여튼 뭐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답을 했습니다. 뭐 앞으로 그 민주당의 분위기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얘기들이 뭐 이런저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딱 이상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한국일보에 아예 대놓고 기사가 납니다.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에 있냐? 예, 이게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임시 방편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통합을 시켜봤자 그것은 균열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된다. 유쾌한 결별 뭐겠습니까? 분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탈당하든가. 분당이든 탈당이든 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그죠? 그러면서 이재명하고 이낙연 회동 뭐 만난다고 능사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게 얘기합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이재명과 이낙연이 만난다고 해서 별로 소용도 없고 그거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니까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된다. 뜻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한 집안에 있을 수 있겠냐? 갈라서자.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 있느냐? 임시 방편으로는 균열만 커질 것이다.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된다. 유쾌한 결별이란 말에서 너무나도 뚜렷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재명과 이낙연이 회동하는 것은 뭐 그닥 도움이 안 될 거다.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간 이상민 의원이 했던 말 중에서는 되게 명쾌하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서 이재명 소만 박박 긁는 그런 식이었는데 분당하자, 갈라서자 라는 얘기 너무나도 선명하게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좀 읽어볼게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되지 않겠느냐?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 있을 수 있겠냐? 유쾌한 결별이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사실 이 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분당을 의미합니다. 정치인들이 딱 대놓고 분당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욕먹을 것 같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라고 합니다. 즉 곤란한 질문,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너무나도 분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라고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이게 분당을 의미한다 라고, 내 본래 뜻은 분당인데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어려워, 이런 의미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자, 이상민이 그동안 계속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괴롭히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그냥 갈라서자 라는 입장을 거의 명백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쯤 되면은 진짜 이제 우리 갈라서자 라고 한 걸로 보이죠? 자, 스나이퍼님, 상민아 안 나간다, 잘 가라 라고 하셨고요. 이나영님, 언제 뜻을 같이 한 적은 있고 라고 왔고요. 이지인님, 상민아 너부터 나가라, 유쾌하게 결별하자 라고 하셨어요. 김옥선님, 뜻이 다른데 오선이나 헤쳐 먹었느냐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상민 의원은 유쾌한 결별까지 얘기를 했어요. 뜻이 안 맞다, 한 지붕 아래 못 있는다. 아니, 한 지붕 아래 못 있는다 이 말만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표현인데, 유쾌한 결별 이런 말까지 나왔으면 지가 나가든지 남이 나가든지 하여튼 갈라서자, 이게 이제 탈당이 됐든 분당이 됐든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놓고 이상민이 유쾌한 결별이라고까지 얘기한 것은 뭘 말하느냐?
같이 해봤자 앞으로 계속 싸우기만 더 하겠어. 우리 헤어지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잖아.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자기가 먼저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 의미한다? 예. 내가 먼저 먼저 구호 선창을 했어. 내가 구호 선창을 했으니 야 니들 따라 나와. 이 말이죠. 누구 보고 따라하라는 걸까요? 예, 이낙연이겠죠. 야 우리 여기 있어봤자 안 돼. 우리 빨리 딴 살림 차려서 나가자. 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이상민 의원 진짜 속마음이 뭐예요? 진짜 나간대요? 아 나가면 좋지. 그랬는데 예. 진짜 탈당하니? 라고 여기저기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상민이 진짜 탈당해요? 라고 했더니 예. 자 이렇게 명백하게 명확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그 의견에서는 아 탈당은 아닐걸요? 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탈당 아닐 것 같은데요 쪽이 더 많아요. 확실하게. 에이 저 양반 원래 탈당한다 옛날부터 좀 얘기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마 다른 의도가 있을 거예요. 탈당하는 척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읍디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유쾌한 결별,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없다. 라고 했으면 글쎄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탈당 의사의 표현인데 아닐 것 같다. 몸값을 높이기 위한 약간 술을 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더 많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탈당이 아니라는 거야? 왜 다른 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민이 뭐라고 그러고 다니는데 지금 이상민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이 되려 한다. 이제 다음번에 당선이 되면 이제 5선이 되니까 5선인가 6선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국회의장이 되려고 한다. 민주당으로 국회의장이 되려 한다. 그러니까 다음 국회의장은 나야 나.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사람인데 어떻게 탈당을 하겠냐. 에이, 탈당 아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장 하고 싶어 하는데 민주당을 떠나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사실 불투명할 뿐더러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따라서 이 사람은 진짜 탈당하려는 의사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런가? 그러면서 몸값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가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나가라. 야 이상민이는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네가 나가. 이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쫓아내겠다. 이런 의미로도 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디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순히 자신의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어그로를 끌어본 걸까요? 아니면 자기는 이재명 측에 대해서 선전포고 나는 못 나가니 네가 나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계를 내쫓겠다라는 의사의 표현이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도 명백한 발언, 딴 살림을 차려야 된다는 유쾌한 결별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걸로 볼 때 탈당 혹은 분당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내가 먼저 탈당을 해서 내가 먼저 이 구호를 선창할 터이니 니들을 따라 나와라. 특히 누구 따라 나와라? 낙연아 따라 나와라. 여기는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 여기는 우리가 다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민이
탈당할 때도 됐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민 탈당할 때도 됐다. 왜? 아니 2011년에 이상민이 당시 자유선진당을 탈당해서 민주당에 들어왔대요. 2011년. 올해가 2023년이죠. 내년 2024년. 12년 동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3번 헤쳐먹었으면 할 만큼 했네. 이제 탈당할 때도 됐지. 원래 이상민이 열린우리당에서 시작해가지고 자유선진당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온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 탄돌이였잖아. 탄돌이. 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 와중에 탄핵 와중에 국회의원을 단 탄돌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2008년에 탈당해가지고 자유선진당으로 해서 국회의원 달고, 그래서 또 탈당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와가지고 국회의원 달고, 전형적인 철새 정치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쯤 탈당할 때도 됐지 않았겠냐? 그리고 이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고 싶다고 그랬지 민주당에 계속 있고 싶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 바꿔서 부소속으로 당선된 뒤 저쪽으로 슬그머니 넘어가서 국회의장이 되려는 뭐 그런 꼼수를 쓸지도 몰라. 탈당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너무나도 발언 자체가 선명하잖아. 저 말을 탈당 외에 어떤 말로 이해를 하겠니? 자, 탈당 혹은 분당. 그래서 이낙연계를 이끌고 지가 분당을 하는 거야. 분당을 하고, 또는 우리가 수박이라고 해서 콕 찍은 사람들 있죠. 뭐 이원욱이라든지 뭐 박용진이라든지 김종민, 특히 김종민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랑 데리고 탈당을 해서 그 당을 하나 새로 만드는 제3지대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금태섭이랑 친했잖아. 그래서 금태섭이랑 같이 뭐 할 수도 있다. 금태섭이 지금 생각하는 거 뭐 금태섭, 양향자 요런 사람들하고 같이 제3지대, 그래서 충청권 제3지대 요런 거를 노리는 걸 수도 있다. 요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저는요 그래도 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요 국회의장을 하고 싶긴 하지만 그 국회의장을 반드시 민주당에서 할 이유는 없는 사람이지요. 일단 현재 지역구 상황을 보면은요, 이경 대변인이 바로 이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 지금 경쟁을 하려고 좀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경 대변인의 이런 기세가 여기저기서 보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상민에 비해서는 열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구에서 보면은 조직표는 이상민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지역 분위기, 일단 민심은 이경 대변인 쪽이 훨씬 잡고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상민 입장에서는 괜히 민주당 표에서는 이미 자기한테 올 표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될 것이고, 그렇다면 옛날에 자유선진당이나 또는 지금 국민의힘 이쪽 표를 얻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금태섭 신당 정도로 갈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그쪽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여요. 어쨌거나 저는 이경 대변인이 이상민을 경선에서 꺾고 당당히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5선, 6선 하는 이런 중견 의원이 정말 정치 신인한테 꺾여 넘어질 수 있고, 그 이유는 지지자들과 당원의 의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게 명백해진다면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 있어서 이만한 변화도 또 이만한 이정표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최KS님 후원해 주셨고요. 후리지아꽃님 회원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스나이퍼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폴백님
미국에 계신 모양이에요. 예, 역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상민 탈당을 거의 명시적으로 밝힌 발언을 했습니다. 뜻이 다르면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없다. 유쾌한 결별도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민주당 내 여기저기 지금 당직자들의 분위기는 에이, 탈당을 하겠다는 건 일단 아니다. 자기 몸값을 띄우기 위해서 뭔가 억으로 끈 걸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제일 많아요. 자, 탈당을 얘기한 걸 수는 있는데 지가 탈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보고 나가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또는 이낙연 보고 나가라. 하여튼 이제 둘이 갈라서라 나가라. 잘라가자. 자르자.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는 있다. 즉 내가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가라 라는 의미일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미 이상민이라는 사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철새로 유명한 사람이고 12년 동안 민주당에 있었으면 이제 나갈 때 됐다. 나갈 때 됐는데 일단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자유선진당이 있다가 민주당 들어온 거는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 해먹었지 않냐. 이제 다음 단계 뭘 하겠어. 이제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 하기 위해서 뭔 짓을 못 하겠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일단 이상민이 탈당할 것이다. 또는 분당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특히 현재 제3지대 신당이라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충청권 의원 서너 명과 함께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탈당하지 말고 이왕이면 이경한테 져서 국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쫓겨나는 중견 의원의 모습을 한번 역사에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게 이상민에게 남은 마지막 역사적 소명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